14번이죠. 14번부터 살펴보면 어린 아이의 뇌가 지속적인 흡수 상태에 있다. 요 정도는 알아놔야 되죠. 라는 사실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다.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다가 무슨 뜻이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좀 조심 좀 하자라는 의미다. 별 내용 없다. 특정 유형의 기업이 어린이에게 직접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건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에도 물론 당연히 있다. 아동용을 대상으로 하는 이 광고에는 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뭐 이런 뜻이다. 자, 그래서 무슨 규정이 있지만 좋은 조치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건 무슨 말이고, 좋은 조치이지만 잘못된 안정감,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규제만 있다고 아가야들이 해로운 광고로부터 보호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라. 좀 조심 좀 해라. 아들이 쳐다본다. 라는 의미죠. 자, 왜 언어학습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어쩌고 저쩌고 하게 명확하게 자신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필요하지 않다.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야? 대충 보고 다 배운다라는 말이지.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무슨 이상한 그레이트 마징가 로보트 태권브이 비슷하게 생긴 애들 나와가지고 대부 광고 이런 거 보면 아들 맨날 따라서 노래 불렀잖아. 너도 해봤잖아. 산화 뭐니 이런 거 해봤잖아. 안 해봤나? 진짜로 그럴 리가 없다. 아들 그거 평생 기억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꼭 내보라고 만든 광고만 쳐다보냐고 딴 것도 다 쳐다본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웹사이트 광고를 생각해보라. 아이들은 수백 개의 상표에 대해서 반복된 노출 세례를 받고 있다. 그러니 이런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얼라 때 배운 거 평생 안 잊어뿌리고 마치 그들의 친구처럼 미래까지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얼라용 광고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도 엄마 쳐다보는 걸 아가야가 안 보겠냐 말이지. 맨날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말이야. 평생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첫째 줄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린 아이의 뇌가 지속적인 흡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자고? 규제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뭔가 좀 조심 좀 해야 되는데 뭔가 조심 좀 하자라는 더 이상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다, 움찔하게 한다,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의 내용은 없다.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까지는 절대 들어있지 않다. 왜? 글 쓴 사람도 잘 모르겠거든. 자, 그 정도가 전부 다다. 그래서 이 글을 쓰다가 망 것 같은 느낌이다.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가볼까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the fact that 이러면 끊으셔야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까지를 끊어보시면 young children의 브레인, 영브레인은 무슨 상태에 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요 정도인데 원래 absorption이 원래 시험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원래 시험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사라졌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흡수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한테 포즈를 준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포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냐라는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좀 조심해서 아동을 해로운 광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조심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요 포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고, 어느 학교가 이걸 내겠노? 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규정이 are in place 있어야 할 제자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해서가 아니고 규정을 수식해 주는 내용이죠. prevent from ing가 뭘 말하노? 못하게 막다죠. 그래서 어떤 유형의 기업들이 아동한테 직접 마케팅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정들이 있다. 아동한테는 이런 광고 하지 말아라 라는 규정이 있으면 뭐 하냐고. 그것은 좋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무엇을 주겠냐고. 그래서 두 번째로 시험에 낼 수 있는 포인트가 A false sense of security라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두 번째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pause 다음에 A false sense of security를 빈칸 문제로 낼 수 있겠다. 다음 계속. 왜 그렇습니까? 언어 학습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don't need ads. 광고가 필요 없다. 지한테 딱 대놓고만 주어진 광고가 필요 없다. 배우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한테 안 맞추어진 광고도 잘만 따라 배운다라는 뜻이다. 애들은 너무너무 광고를 잘 따라 배운다. 그래서 think about ads on website, TV, mobile, social media. 여러 개에 나오는 광고를 생각해보고 아이들은 are showered with라고 돼 있다. 샤워 당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아이들은 with repeated exposure, 자 노출과 더불어 샤워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때 이 with라는 애가 있으면 A와 B가 함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I는 노출과 항상 함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thousands of ads for hundreds of brands. 수백 개 브랜드의 수천 개의 광고한테 반복적으로 노출당한다. 이 정도만 해석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자, 그리고 그들의 무 같은 브레인은 스폰지 같고 멜리어블한 브레인은, 그러면 스폰지 같이 흡수를 잘하고 멜리어블은 앞에서 우리 잘 봤었잖아요. vulnerable, susceptible 이런 단어를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susceptible, susceptible. 영향받기 쉬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향을 잘 받는 뇌는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 take in 하고 있다. take in이 합쳐서 한 개겠죠?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자, 좀 더 내려서 볼게요. 자, 그래서 한 연구에서 리서처들은 알아내었습니다. 아이들은 be exposed, 노출됩니다. so that 구조죠. 그래서 so many ads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will have pp가 뭡니까? 지금 말고 미래의 언제 시점에는 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는 그들이 10살 생일이 될 때까지는 400개 브랜드, 400개의 브랜드를 이미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사 패턴이 will have pp가 나와 있다. 설마 이게 시험에 나오겠나?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creepily, 오싹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grow up ing 하면서 자란다. 형성하면서 자란다. 뭐를?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란다. 또는 자라서 관계를 형성한다? 아니요. 하면서가 맞겠죠. 자, 그래서 누구랑? A select number of these brand, a number of. 그래서 정선된, 잘 선정된 이 브랜드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란다. 언제까지 지속되는? la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that은 관계죠. 관계. 미래까지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란다. 을라때 반하는 게 나중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 됩니다. 별 내용 없으니까 이 정도 살펴보시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를 시험 문제로서 살피는 경우는 아까 앞에서 노란색 색칠했던 부분 그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충분하겠다. 별 내용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15번. 사람들의 성격 특성 이야기인데요. 원래 나쁜 놈이 있고 원래 착한 놈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원래 나쁜 놈이 어디 있고 원래 착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개인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착한 동네에서 컸던 애들은 착한 속성을 띠게 돼 있고 나쁜 동네에서 컸던 나쁜 게 표준인 동네에서는 나쁜 속성을 띠게 돼 있습니다. 라는 소리였죠. 그래서 성격 특성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등시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친절함과 같은 성격 특성은 고정된 게 아니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까지 쓸데없는 소리고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자, 그래서 이타적인 성향이나 남을 이용해 먹는 하여튼 무슨 성향이라는 것은 성격 특성이나 성향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사회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죠. 내가 착한 놈이 될 것이냐 내가 나쁜 놈이 될 것이냐는 내가 어느 집단이 속해 있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사람 집단을 선택해 가지고 1번 사회에 배치하면 매우 관대하게 어떤 한 사회에서는 매우 관대하게 될 수 있고 또 똑같은 새끼들을 다른 종류에 집어넣으면 매우 비열하거나 무관심한 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토리 이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야기들 어차피 뻔할 뻔짜인 것들이니까 이 정도만 살펴보시고 본문 한번 살펴보면 자,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바보들이 하는 짓거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카인드니스와 같은 그러면 이 카인드니스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죠.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진짜로 필요 없는 말. 자, 한 명이 가지는 개인의 성격은 정말로 남이랑 다른 거다. 걔 혼자만의 문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 그러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니까 이거는 정말 개인적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가한테 딱 붙어 있는 것이니까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는 제안합니다 말고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트루이스틱 착한 놈이죠. 익스플로이터티브 남을 착취하는 놈입니다. 그죠? 착한 성격, 나쁜 성격, 하여튼 어떤 사람이 가지는 경향, 성향은 depend on 어디에 달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에 나오죠. 그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주로 달려 있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테이크, 취하다라는 동사인데요. 같은 집단을 취하여서 그들을 assign A to B 원 사회에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another 사회에 집어넣어 보면 그죠? 1번 집단에 집어넣어 보면 걔네들은 매우 관대한 인간들이 될 것이고 make all을 오시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another sort의 사회에 집어넣어 보면 걔네들을 mean하거나 indifferent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사회가 야비한 사회인데 내만 멀쩡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회가 친절한 사회,
사회가 너그러운 사회인데 내만 멀쩡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나도 당연히 남한테 너그럽게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옆에 사람 닮아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좀 더 내려서 보겠습니다. 못 본 거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crucia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crucially,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이것은 의미합니다. 협력하려는 경향은. 그래서 이게 원래 문제였죠. 협력하는 경향이나 개인적 사람의 성격 특성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했던 말,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랑 똑같은 말이 a property not only but also. 그래서 개인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그룹의 속성이기도 하다. 해석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 영작하라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충분히 영작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겠죠? 한번 읽어놔 보시고요. 자, 그래서 협동은 뭐에 달려 있습니다? 우정관계 형성을 지배하는 규칙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우정관계 형성을 지배하는 규칙은 결국 뭡니까? 사회의 규칙이죠. 이 규칙이 결국 어디 갔노? 의미하는 바는 사회의 표준입니다. 사회 표준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 표준이 협동을 권장하느냐 아니면 협동을 죄악시하느냐에 따라서 협동이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good people, 착한 사람도 bad things를, 나쁜 일을 할 수 있고 vice versa가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 나와 있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무엇의 결과로서? 네트워크의 결과로서. 이 부분도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부분이죠. 그들이 속해 있는 네트워크 구조의 결과로서. 이렇게 되죠. 뭐랑은 상관없이 the conviction they hold,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집단이 공유하는 신념과는 상관없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이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고 빨간색은 좀 저 핑크색이 가깝습니까? 하여튼 쟤는 조금 덜 중요한 부분입니다. 1순위가 노란색이고 2순위가 밝으스름한 색이다 라고 생각할게요. 자, it is not just but also, not only but also가 나올 건데,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그것은 being connected to bad people, 나쁜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쁜 사람과 연관된 거는 누구 탓입니까? 나쁜 놈이랑 논 게 누구야? 지 탓이잖아. 이건 지 탓이다 라는 말입니다. 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The number and the pattern of social connection. 그래서 소셜 커넥션의 넘버와 패턴 또한, 이거는 지 탓입니까? 남의 탓입니까? 이거는 사회 탓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회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말, 요것 또한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노란색이 같은 애겠죠? 요거 두 개가 같은 애입니다. aspect of the social suite, suite라는 것이 스위트라고 읽을게요. 스위트. 호텔의 스위트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스위트는 달콤한이라는 애가 아니고요. 요 수트를 말합니다. 수트룸이라고 읽어야지 맞습니다. 수트는 원래 한 벌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고? 방 안에 주방, 거실, 화장실, 자는 방, 옷방, 오만 거 다 들어서 한 세트, 세트 메뉴 한 개가 다 들어있는 방을 호텔의 스위트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셜 숫이라는 것은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내랑 어울리는 패거리 전체,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소셜 수트, 사회의 한 묶음, 한 패키지 전체의 측면이 함께 작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pect of the social suit 요 표현도 알아놔 주시면 되겠죠. 그 뒤에 건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들 좀 지울게요. 이상한 데다가 색칠을 많이 놨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딱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줄거리는 아주 쉽게 살펴보실 수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야? 성격 특성은 지 탓일 수도 있고 또 사회 구조의 탓일 수도 있다.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사회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함께 작동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16번. 사람한테 최적화된 온도가 몇 도쯤 되겠습니까? 섭씨 20도에서 22도 정도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잘 살만한 온도,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가 여기라면 우리는 요 밖에 빠져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요 빨간 놈 안에 들어 있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일부러 요 빨간 놈을 벗어나서 너무 더운 자리, 너무 추운 자리를 찾아가 보자 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신체 기능이 튼튼해진다고. 그래서 요점 정리. 안락지대 뭡니까?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지 신체가 튼튼해지지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컴포트 존에서 벗어날 줄 알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의 타고난 생존 본능은 그런 거 말고 68도에서 72도 사이에서 편안함을 찾는 것인데, 그래서 이 편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야지 어떻게 된다고? 신체 세포 기능에 긴장을 주어서 우리는 생리 체계를 강화한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편안한 온도에 여기에 맨날 들어가 있으면 한겨울에도 25도고 한여름에도 25도고 그러면 봄에도 25도, 가을에도 25도. 그래, 한겨울에는 난방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고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신나게 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맨날 빌빌 싸고 헤매지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이 편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자고. 그래야지 세포 기능들이 긴장을 해서 우리 생리 기능이 튼튼해지는구나 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뭐 호흡 속도라든지 근육 조직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역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의 초기 조상들이 매일 노출되었던가 같은 똑같은 불편함은 뭘 의미하겠노? 조상들은 에어컨 없었잖아. 그잖아? 그래서 우리도 에어컨 없이 살아보아요 라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똑같은 불편함을 노출해지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튼튼해진다. 그러니까 우야잔 말입니까? 겨울에는 해병대 캠프 가고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살아보아요.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라고? 편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 봅시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했던 말 한 번 더 하기다. 이해 잘 됩니까? 자, 조금 더 내려서 볼까요? 어메, 와 자꾸 이러노. 자, 그래서 내려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실내 생활 방식과 자연과의 부정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한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실내에 짱 박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과의 부정합, 에어컨 틀기란 말입니다. 이러한 온도 변화의 결핍은 조상들의 양육 방식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은, 여름에는 조상들의 에어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할매쯤 되면은 알라 없고 한여름에 땡볕에서 일했지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울 때 더웠고 추울 때 추웠다라는 말이죠.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라 라는 소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온도 변화가 결핍되면 어떻게 된다고? 신경계가 계속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라는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뜨거움이나 차가움 속에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최상의 상태가 되어 봅시다 라는 소리를 하자고.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웃자잔 말입니까? 에어컨 끄세요.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에어컨 끄세요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래 문제가 어디였습니까? Intentionally placing ourselves into heat or cold, 요 부분이 원래 문제였네요. 그래서 원래 문제는 그대로 다시 시험에 낼 리가 없으니까 됐고, 그러면 다른 부분,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찾아가 보시면 아마 앞쪽에 있을 거예요. 이 뒤쪽에는 없을 거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의 내추럴 서바이벌 인스팅트는 뭐 하는 것이다? 인템퍼러처 속에서 컴포트를 찾는 것이다. 68에서 72도 정도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느낀다. 그래서 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남으로써 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컴포트 존에서 get out 함으로써, 그 다음에 셀룰라 펑션을 스트레스 함으로써, 자, 중간에 있는 애들은 그냥 때려치우시고요. We strengthen our physiological system.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생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말은 일상의 호흡 속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머슬 티슈를 향상시키고, 그래서 호흡 이야기가 나오고 근육 이야기가 나오고 스트레스홀드 핸들링 스트레스. 그래서 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역이 뭐냐고? 자극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함수에서 배웠던 뭐 공역, 뭐 치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역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역, 한계치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높인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실비실한 놈들은 좀에만 열받으면 성질 막 내고 짜증 내는데, 좀 튼튼한 애들은 어떻다고? 그래도 스트레스를 참을만 하다는 말이죠. 바락거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증거는 보여줍니다.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있습니다. 최상의 상태가 피지컬, 멘탈, 스피리추얼. 자, 뭐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뒤에 여기에 나오죠. 자, 우리 조상들이 맨날 겪었던 똑같은 불편함을 겪고 난 다음에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위에서 색칠했는 부분이 뭡니까?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자라는 말이나 우리 조상들이 맨날 겪었던 불편함을 일부러 찾아서 겪고 난 다음에 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요 두 부분이지 않을까. 굳이 시험에 낸다면 요 두 부분 중에 한 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순서 문제로 나오면 그냥 대충 알아서 맞춰주시면 되겠고. 자, the lag of temperature change caused by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틀림없이 순서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가 끊어질 거니까 요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자, 다음에 미스 얼라인먼트라는 단어는 알아두시고 인도어 라이프 스타일도 같이 알아둘게요. 자연과의 부정합이라는 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걸 말하죠. 여름엔 더운 게 정상이고 겨울엔 추운 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자연과의 부정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여름에 시원하려고 하고 겨울에 뜨뜻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다. 요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통과. 17번. 한 아이가 가장놀이를 한다라고 했는데 가장놀이가 무슨 뜻입니까? 아가야 때 나는 아빠 역할 할게, 너는 엄마 역할 해, 너는 학생 해, 내가 선생님 할 테니. 그걸 우리 소꿉놀이라고 할 때도 있고 무슨 역할극, 역할놀이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자, make believe가 뜻이 뭡니까? make believe, believe 믿다라는 뜻이잖아. 믿게 만들기라는 말이야. 나는 아빠가 아닌 걸 알고 있지만 나는 아빠 역할을 할게. 너는 엄마가 아니지만 엄마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놀이, 역할극, 뭐 또는 소꿉놀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가야들이 그런 걸 한다 칩시다. 그래서 야가 바크하고 크롤하고 세이 합니다. 나는 개예요 라고 쫑알쫑알거리고 개 흉내를 내고 돌아다닙니다. 자, 심리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나는 개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야의 인식 속에는 나는 개가 아니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나는 개인데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in order to make this the claim,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개의 뇌는 핵심 명제 나는 개입니다를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개입니다. 개는 나는 개인데요 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개 소리를 낼 뿐이잖아요. 나는 개입니다 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는 개가 아니다 인데 나는 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as well as contain the information that puppy 점점점. 자, 개는 짖기도 하고 네 발로 걷는다 라는 정보를 갖고만 있으면 저절로 개가 되냐고. 그게 아니고 나는 개입니다라는 명제를 머릿속에서 구성할 수 있어야 개입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렇지만 그런 정보는 좀 더 큰 맥락에서 존재한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나는 네 발로 걸을 줄도 알고 짖는 소리도 낼 줄 알아. 그리고 나는 개입니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 그렇다고 내가 진짜 개냐고. 생각하는 개가 어디에 있노라는 말입니다. 좀 더 큰 맥락 안에서 그런 정보는 존재한다가 의미가 뭘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그녀의 뇌는 a vast net of, 그래서 광대한 매우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는 개가 아니고 나는 게임 할라고 그런 척 할 뿐이고 나는 실제로는 리틀걸이고 이런 다른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개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는 실제로는 지가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 되게 뭐 어렵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Some of that information, some of가 나오면 이 some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some에는 단수 복수가 존재하지 않죠. 뒤에 이어져 있는 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수일치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information이 단수니까 당연히 동사도 is로 이어져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일부는 인지적, 언어적 수준으로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의 많은 부분은 좀 더 깊은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그녀의 바디 스키마, 신체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utomatically Brain Higher Cognition, 더 높은 인지 수준 아래에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인간의 바디, 신체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의 신체가 아니라 나는 개인데요 라고 하는 애를 살펴봐봐라. 지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 나는 개가 아닌데요가 들어있고, 지 몸을 쑥 쳐다보니까 개의 몸을 하고 있지 않잖아. 그 다음에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She sees her human hands in front of her. 눈앞에는 인간의 손이 보이면서 나는 개인데요 라고 하고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비주얼 인포메이션은 확인해 줍니다. 그녀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읽고 있는 거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변형할 것들 한 개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갑딱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밥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걔가 누가 숟가락 들고 밥 먹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학교 갔다 왔던 것을,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루 종일 책 한 권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걔가 무슨 책을 읽습니까? 그래서 인지 구조 속에서는 나는 걔가 아니다라는 정보를 다 갖추고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주장, 나는 걔인데요 라는 주장은, 그래서 나는 걔가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슈퍼피셜한 명제입니다. 뭐랑? 그녀의 디피스트 인터널 모델과는 일치하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문제였기 때문에 요점 정리, 시험에 낼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순서 문제를 제외하면 낼 게 없는데 순서로서도 별반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 한번 쭉 읽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문제. 넘어가자. 18번 들어가고 싶은데 한 절반쯤은 자고 절반쯤은 딴짓하고, 원래 EBS 수업은 그렇습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자녀는 부모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겪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을 생애 일찍부터 확립한다. 첫째 줄은 아가야들은 타고나기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기의 기질은 뭘 보고서 지가 직접 해서 경험하는 것도 있고 부모를 관찰함으로써 얻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최초의 사회적 경험은 인간관계의 질과 양을 이끌고 형성할 기본값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유전적 특징이 기본값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냐? 당연히 미치지. 그래서 내향성, 외향성 중에서 어느 거에 속하느냐, 즉 특정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확실히 이 부분은 맞고, 그러면 유전적 특징이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맞지만 유전적 특징은 무엇이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라는 말은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으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여러분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는 이게 후천적인 영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성향이 발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결정된다? 타고난 것 더하기 후천적인 영향, 이렇게로 되어 있다. 뭐 별 내용 아닙니다. 자, 그럼 누가 봐도 뻔한 내용이죠. 자,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당신의 아이는 형성합니다. 소셜 컴포트, 소셜 스킬을 형성합니다. 뭘 함으로써? 이게 1번. 당신을 관찰함으로써,
당신이 뭐 하는 것을 소셜, 너 자신의 소셜 라이프. 그래서 부모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그래서 엄마 아빠가 친구 많고 맨날 뭐 파티하고 있으면 아가야도 당연히 파티하는 게 정상인갑다 라고 큰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2번은 그들이 직접 하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사회 기술을, 사교 기술을 형성한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뭐를 배운다? 후천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셜 익스피리언스가 디폴트 값이 되는데, 지네틱스라는 애가 해본 인플루언스 온 다 합쳐서 영향을 끼치다죠. 이 기본값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연구는 보여준다 쓸데없고, 아이들은 특정 기질을, 템퍼라멘트를 가지고 태어난다. 내향성과 외향성 0부터 100까지의 값 중에 어딘가에 놓여지는 특정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지네틱스가 100% 영향을 끼치느냐? 그게 아니고 지네틱스는 데스티니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네틱스는 데스티니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타고난 기질은 그게 100%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절대 아닙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싶다.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당신이 유월 차일드가 유로부터 얻는, 그래서 아이가 유, 즉 얘는 부모잖아요. 부모로부터 얻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한 행동의 관찰 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will influence,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에 영향을 끼치겠노? 그들의 유전적 기질, 성향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에 영향을 끼친다. 두 개가 똑같은 말이 어느 거고, 요 놈하고 지금 금방 색칠한 거다. 그래서 요 노란색 두 개가 똑같은 놈이니 요 근처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누가 봐도 뻔하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This interaction of genes and upbring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게 결국 요거겠죠. genes and upbringing의 interaction에서, 상호작용에서 이 두 가지가 결합함으로써 6월 칠드런은 소셜 디폴트 값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뭐 뒤에 나오는 되게 길게 되어 있는 애들은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셜 디폴트 값 뒤에 있는 that부터 릴레이션십까지는 안 봐도 되는 거니까 그냥 쳐다보지 말아요. 딱 요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19번. 내랑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애가 나랑 만나면 당연히 충돌 갈등이 생기는 게 지극히 정상이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할래?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사회적 단계에서든 회사에서든 뭐가 만나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당연히 생각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바꿀까 남이 바꿀까? 당연히 남이 내처럼 바꿔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 이겁니다. 내 중심이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내가 바꿀까 너가 바꿀래? 당연히 너가 바꿔라 라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조직의 상사로서든 국가의 지배적인 문화로서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강요합니다. 내가 갑이야, 너네가 바꿔라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가 올바른 규칙과 올바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혁신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질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꼰대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꼰대는 혁신의 적이야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게 누구 짓이라고? 이게 꼰대들의 특징이라고. 내가 옳으니까 내 말대로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하는 것은 꼰대들은 그 자체로 혁신이 아주 싫어하는 것. 꼰대는 혁신의 적이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네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이라고 돼 있죠. 꼰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좋은 혁신가가 아니며 사람들한테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할 때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가정을 제고해 보아야지 된다 라는 말이다. 뭔 소리야? 내가 꼰대로서 무조건 내가 맞다고 바락바락 우기는 것은 아니냐. 진짜로 내가 옳기 때문에 검증된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냐를 따져보세요. 너는 꼰대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아라. 뭐 그딴 내용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점점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누가 봐도 뻔한 소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When different cultures meet, 그래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그것이 societal 레벨이든 아니면 컴퍼니 안에서 이건 간에 사회와 사회 집단이 만나는 경우나 아니면은 어떤 회사 내에서든 간에 어떤 다른 문화권 출신이 만나게 되면 how things should be done, 이 일이 어떻게 행해져야 되느냐에 관한 생각이 종종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어떤 상황을 합니까? 이게 꼰대들의 특징이 뭐가 나오느냐? 자, 그래서 꼰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남들이 뭐처럼 내처럼 바꿔야지 된다. 이게 누구의 생각? 꼰대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는 enforce this view, 이런 견해를 enforce, 강제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게 either A or B, 도미넌트 컬처로서건 보스로서건 간에 나는 힘센 놈이고 너희는 힘 약한 놈들이니 무조건 내 방식에 맞춰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빨간 놈들은 뭐라고? 꼰대들이야. 자, 그래 놓고 but assuming the dominant person 또는 dominant country가 올바른 룰과 올바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시기라고? 아나테마라는 애가 나오죠. 그래서 이노베이팅의 아나테마입니다. 원래 아나테마라는 애는 금기,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 원래 이런 뜻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혁신에게 금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테마랑 같은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TABOO, 터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살펴봤던 애들이 다 누구라고요? 꼰대들이죠. 꼰대들을 다른 말로 self-satisfied people, 자기 만족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뭔 소리고? 내가 하는 게 다 옳고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맞으며 내끼 맞고 너는 틀렸다 인 사람들은 굿 이노베이터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니 당신이 혹시 ask people to, 그래서 당신이 뭔가를 their cultural background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너그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을 하세요 라고 요구할 때에는 ask yourself, 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You should be rethinking your assumption. 당신의 가정을 재고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볼게요. Be rethinking your assumption about what works best. 재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당신의 가정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방식이 옳다. 즉 나는 꼰대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나는 꼰대가 아닌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자문하여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free flowing talk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담화, 대화는 대개 is considered 여겨집니다. 굿 미팅의 홀마크라고 여겨집니다. 모두가 점프인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때마다. 그래서 나이 따지고 계급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무슨 회의를 합니까? 하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것은 루드하고 푸시이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서 어른 말씀하시는데 쫄따구가 끼들고 그래. 어디 남자 말하는데 여자가 끼들고 그래.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문화가 루드하고 푸시하다고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ome people with excellent idea. 그래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좀 어리다, 좀 계급이 낮다, 그 다음에 뭐 주류 세력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may not speak up, 발언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꼰대 문화, 수직적 문화에서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급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되죠. 자, 그래서 one solution, 한 가지 해결책은 뭐가 되겠습니까? Strengthen their group skills, but our other methods are to occasionally ask everyone to 라고 되어 있네요. 한 가지 방법은 당연히 그룹 스킬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말은 아부 잘 하면 되죠. 높은 사람한테 잘 비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급이 좀 낮아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중간에 끼들어서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어찌해야 됩니까? 가끔씩 모두한테 발언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쫄따구한테도 무조건 발언해. 높은 놈이고 낮은 놈이고 간에 다 발언해 라고 시키면 훌륭한 리더는 수직적 문화 속에서도 다 발언하게 만들 수 있다. Ask for ideas in writing, 또는 이때 테이블이 뜻이 뭐라고? 테이블 하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테이블 위에 꺼내놓다라는 말입니다. 테이블을 동사로 썼습니다. 지금 테이블 on idea, 아이디어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으라고. ask O2에서 express가 1번, ask for가 2번, 테이블이 3번으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누구한테 주는 조언입니까? 그룹의 보스한테, 수직적인 문화 속의 보스한테 어떻게 하면 쫄따구들로부터 의견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쌤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꼰대 맞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문제. 끝이 보입니다. 뉴런의 특징이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라는 겁니다. 뉴런은 희한하게 많이 생겨 먹었습니다. 뉴런이 뭔지를 분명히 쌤이 학교 다닐 때 배우긴 배웠는데 들어만 봤지 왜 생기는지. 너는 왜 생기는지 봤나? 봤다고? 예쁘게 잘생겼나? 아니면 거지같이 생겼나? 예쁘게 잘생겼다고? 그런갑다.
이 뉴런이라는 애가 어떻게 생겨먹었다고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뉴런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서 얘가 활성화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정보 활동의 합이 활성화를 시키는 건지 안 시키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점에 도달했을 때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각 뉴런은 상대 뉴런의 활동의 합을 계산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좀 설명을 좀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어떤 동네에 소문을 내고 싶은데 네 친구들 중 몇 놈은 친한 친구처럼 막 지가 도와주고 소문 퍼뜨리고 같이 돌아다니는 새끼가 있으며 또 다른 애들은 좀 소문 좀 내지 마라, 좀 입 좀 닥치고 있어라 라고 시키는 애가 있다 이겁니다. 내 옆에 내가 소문 내는 걸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 있고 니는 그런 소문 좀 내지 마라, 입 좀 다물어라 라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누구랑 대화하겠습니까? 내보고 입 다물락 하는 새끼하고 내가 왜 친합니까? 친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하고는 일단 다뭅니다. 그래서 가랑 말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보죠. 그죠? 가랑 말할 일이 있으면 진짜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말 안 하고 쳐다도 안 보죠. 말라 봅니까? 내보고 주디 닥치라던데.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자랑 말을 하다 보니까 자는 내가 소문 내려고 하니까 내 소문을 같이 퍼자주는 아이고 내하고 아주 죽이 잘 맞는 애구나. 그러면 가랑 나랑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쫑알쫑알쫑알거리고 돌아다니겠지. 그래서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말을 퍼뜨려지는 친구는 1번 친구, 얘가 1번 친구, 그 다음에 내보고 주디 닥치라 라고 시킨 놈 2번 친구를 기억해서 그 소문이 다시 돌아올 때 더 확실하게 반응한다. 이게 무슨 소리고? 1번이랑 만나면 나는 1번이랑 친하게 대화를 나누고 2번을 만나면 나도 쌩 깐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뉴런 간의 연결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는데 본문 살펴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시면 Like some strange alien creature, 이상하게 생긴 외계 생명체처럼 텐타클을 퍼뜨리고 있는 이상한 생명체처럼. 그래서 문어 대가리 한 개에 촉수는 문어는 뭐 8개, 10개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 얘는 막 한 수천 개의 촉수가 뻗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each neuron은 is connected to 누구랑 연결돼 있다? 다른 뉴런 수천 개랑 연결돼 있다. 그럼 수천 개랑 연결돼 있는데 연결돼 있으면 야가 내랑 친한 놈인지 안 친한 놈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it is that 요거 강조 구문이니까 지우면 들어오고 있는 정보에 결합된 활동이 결정합니다. 저쪽에서는 저쪽 라인에서는 정보가 잘 돌아 들어오고 이쪽 라인에서는 정보가 좀 안 돌아 들어와요. 그래서 돌아 들어오는 정보에 합쳐진 활동이 뉴런이 액티브 활성화되어 있는지 켜져 있는 애인지 or not 꺼져 있는 애인지 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 보시고 When some of this activity reaches a tipping point 어떤 급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변점은 그때 설명을 한번 했었나요? 지속 가능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어지르면 지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오뚜기 설명하면서 오뚜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기울을 수 있지만 더 넘으면 자빠져서 절대 못 일어나요. 팁이 원래 기울이다 라는 뜻이죠. 티핑 포인트, 쓰러지는 점입니다.
도달하게 되면, 그래서 밑에 있는 친구 이야기로 소문을 다시 내보면, 소문을 잘 퍼뜨려 주는 친구는, 한 친구는 내가 낸 소문을 지도 같이 퍼뜨려 줍니다. 그러면 그 소문은 돌고 돌아 내한테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가 소문을 퍼자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친구한테 소문을 퍼자주세요라고 하니까 야는 주디 꾹 다물고 그런 소문을 왜 내니? 그러면 그 소문은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다 합치니까 이쪽으로는 활성화되어 있고 저쪽으로는 꺼져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변곡점에 도달하게 되면, 급변점에 도달하게 되면 뉴런음 켜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활동이 급변점에 도달한다는 말은 연결되어서 돌아오는 정보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이 뉴런이 활성화되어서 디스차지가 방출하다 작은 전기 신호를 방출하고, 그래서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치 뉴런은 무엇과도 마이크로 프로세서와도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와야 되노?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비유적 표현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에 이제 친구 소문내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동네에서 소문 퍼뜨리는 것과 유사한데, 네 옆에 있는 뉴런의 일부는 익사이트 잘 하는 놈이고, 그래서 굿 프렌즈처럼 소문 퍼뜨리기를, 스프레드 더 워드가 소문 퍼뜨리다죠. 소문 퍼뜨리는 걸 도와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소문 잘 퍼자주는 놈이 한 놈 있고, 또 다른 뉴런은 인히비트 억제하다라는 말이니까 와 소문 내노 좀 입 좀 닥치라 라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니한테 shut up 하라고 말한다. 자, 그리고 나서 every time the neuron has,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친구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뉴런이 다른 이웃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것은 돌아오는 메시지를 기억한다가 아니고 내한테 소문 퍼자 줄게 라는 메시지인지 입 닥치라는 메시지인지를 기억을 해 놓는다. 내 옆에 친구가 나도 도와줄게 였는지 니는 좀 조용히 좀 해라 라는 친구였는지를 기억을 잘 해 두었다가, 그래서 루머가 come round again, 소문이 한 바퀴 슉 돌아오면 뉴런은 with more certainty, 좀 더 확실하게, 왜 내보고 조용히 하라 해놓고도 지가 조용히 또 소문을 퍼져줬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들었으니 역시 자는 내보고 조용하라 해놓고 지도 조용했구나. 그러면 자랑은 안 친해야지. 그렇게 되어서 뉴런은 확실하게 반응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뉴런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repeatedly firing together by ing, 반복적으로 함께 발화함으로써. 그래서 한 놈이 켜지고 다른 한 놈이, 그래서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이 불이 켜졌다라는 말이죠. 내가 한번 반짝 해봤는데 내 옆에 놈은 한 놈은 지도 반짝했고 옆에 놈은 지는 그냥 껌껌하게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반짝했는 친구하고는 계속 더 반짝반짝 한다라는 소리를 하죠. 그게 기억이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뉴런의 기억 강화 현상, 이걸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적어 놔야 됩니까?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적는지 잘 모르겠다. 과학책에 한 페이지 정도를 장식하면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시험 내겠나? 시험 내겠나? 영어쌤이 과학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시험에 내겠나? 자, 넘어갑니다. 21번.
가장 최근에 수업했던 내용이라서 잘 기억들 하고 있죠. 생산 요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의 생산 요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때 설명할 때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했었죠.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했는데 생산 3요소 중에서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비, 기계 설비, 즉 주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뭘 사와갖고 재료를 가지고 깎아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자본, 노동, 토지, 얘가 주방이 토지, 자본, 원재료, 그 다음에 노동은 요리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얘네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만든 게 피자를 만들어 놨는데 피자 만들 때 요리사가 피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요리사의 기술은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리사 자체를 깎아서 피자를 만든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오븐을 깎아서 피자를 만든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원재료는 피자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와 주방은 근본적인 면에서 원재료와 다르다. 그래서 뭐가 다른데요? 얘네들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 애들이고 원재료는 피자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쓰레기로 바뀌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요리사와 주방은 피자에 물리적으로 닮지 않지만 원재료는 그렇습니다. 다른 점이 요게 요 말이나 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요 말이나 요 말이나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내려서 보시면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애가 아니 할배가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할배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진료인과 동력인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원재료라는 애는 진료인에 해당하고 요리사와 주방은 동력인에 해당합니다. 바뀌는 애와 안 바뀌는 애로 나누어 봤을 때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피자 이야기입니까? 생산 요소들, 생산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성질 다른 애가 한 개 있습니다. 를 설명하는 거죠.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피자, 요리사, 주방 이런 거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싹 다 그런 거 한 개라도 들어가면 다 틀린 설명이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진료인과 동력인의 차이. 맞아요? 생산 요소들 중에 차이.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주제로 알맞겠죠. 자, 요 문제를 주제 문제로 바꿔놨을 때 피자, 뭐 도마도 뭐 이런 거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망합니다. 요거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해석은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컨벤셔널 이코노믹스는 use the phrase factors of production 생산 요소라는 어구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생산 요소는 인풋들입니다.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요소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들입니다. 예를 들어서가 나오면 예를 드는 것들까지는 그냥 무시할게요. 다 점프. 그래서 이제 요리사 이야기까지 끝났고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틀이 논의하였습니다 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차이를 논의하였고, 자, divide A into B, 코우즈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코제이션을 머티리얼 코우즈와 그 다음에 이피션트 코우즈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은 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재료라고 칩시다. 재료 요소가 있고, 그래서 재료 요소는 변형되어서, 그래서 밀가루가 바뀌어서 빵이 되듯이, 그래서 변형되는 요소들. 그 다음에 이피션트 요소는 효과를 주는 요소, 영향을 끼치는 요소, 효력을 끼치는 요소라는 말이지. 지가 직접 변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피션트 요소, 그게 뭐냐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는 건 맞는데 without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 ing가 나오면 우리는 전명을 뭘로 보라고? 전치사 ing로 생각하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트랜스폼 되지 않으면서 트랜스폼을 일으키는 애를 이피션트 요소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요 줄을 살펴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는 중간에 짱 박혀 있는 피자 굽기 이야기를 제 아무리 열심히 살펴보셔도 답 맞추는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열심히 살펴보시면 안 되고 끝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었다고? 코제이션을 머티리얼 코우즈와 이피션트 코우즈로 나누었는데 자기 자신은 안 변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애가 뭐라고? 이피션트 코우즈고 지가 바뀌는 애를 뭐라 한다고? 머티리얼 코우즈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요소 원재료는 대체로 머티리얼 코우즈에 해당하며 쿡과 키친은 당연히 이피션트 코우즈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만 살펴보시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22번) 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납니까? 자식을 낳는 사람이 있고 자식을 안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는 사회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죽는 놈이 있기 때문에 죽는 수만큼 새로 태어나야지 인구를 유지할 거 아니냐고. 근데 자식을 안 낳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말이지. 그러면 다 같이 늙었을 때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기르는 데 드는 돈은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했을 때 개인이 책임집니까? 사회가 책임져야 됩니까? 뭐 이딴 소리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녀를 길러야지 사회가 유지되는데 자녀를 안 기르면, 즉 자식을 낳지 않으면 세대가 지나면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생산은 긍정적 외부 효과다. 사회를 지탱시켜주는 외부 효과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녀 양육할 때 드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녀 양육 노동으로부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노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남들은 자식 키우는데 지는 자식을 안 키워. 그런데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한테도 혜택이 돌아와. 남의 자식들이 낸 세금으로 지한테도 혜택이 돌아와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은 누가 분담할 것이냐. 미국에서는 교육은 공교육으로 공동 부담을 하지만 다른 비용은 부모가 알아서 너가 자식이니까 너가 알아서 키워라. 네 돈 내서 키워라 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들 전 세계 약 절반의 국가에서는 자녀가 있으면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 돈은 어디다 쓰든지 알아서 써라 라는 자녀 보조금을 준다라는 말이죠. 이런 나라도, 미국 같은 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랜트와 펜션 뭐 내지는 베네피트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베네피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랜트는 자격이 되면 그냥 다 주는 돈입니다. 그죠?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처음 돌았을 때 뭐 했습니까? 사람 수마다 그냥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이 쭉 나왔었잖아요. 그런 게 그랜트에 해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살펴보시면 사회는 needs to raise 길러야 합니다. 아가야를 뭐 하려면 사회를 유지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곧 사라질 겁니다. disappear 자동사 이런 거는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식 낳기를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자식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 없는 사람은 이거 뭐합니까? benefit from 그러면 아이 있는 사람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그럼 야는 무임승차겠네요. 지는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남한테서 이익만 얻고 있잖아. 자, 그래서 걔네들은 어떤 사회를 누립니까? 다양한 나이가 존재하는 사회를 누립니다. 이게 베네피트의 1번. 자, 그리고 어쩌고저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which to live 살아가야 할 그들이 늙었을 때 살아가야 할 그 다음에 labor force 요게 지금 2번이죠. 젊은이들의 노동력이 존재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2번 내용입니다.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된 사회를 누린다가 1번이고 젊은이들이 노동력이 존재하는 그들이 누구? 자식 없는 사람이 은퇴했을 때 자식 없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줄 젊은이의 노동력이 존재하는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누리는 혜택 두 가지를 찾아서 쓰시오. 뭐 그런 소리를 설마 할 리는 없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고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된 사회라는 게 요게 1번. 그죠? 자식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요게 1번.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노동력이 존재하는 게 2번.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식 없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으면서 그러면 자식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10원 땡전 한 푼이라도 보태주냐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이 키우기에 경제적 비용을 분담하여야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미국은 교육은 보태주지만 딴 건 안 보태줍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육은 됐고 대부분의 다른 아이 키우는 비용은 뭐 취급됩니다? 프라이빗 코스트 취급됩니다. 잘 됩니까? 미국 사회는 이런 사회고 반면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 사회라는 애는 아이 키우기에 대부분의 비용은 사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네 돈 네가 알아서 네 자식 키우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회에서는 미국 사회 말고 다른 사회에서는 온 사회가 아이 키우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뭐 해가지고 자식 있는 집에 직접 보조금을 주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뭘로 정해집니까? 노동자 수입의 중위소득으로 팩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대충 주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중위소득의 10%를 중위소득의 10%를 누구한테? 자식 있는 집 아무 집이나
줘버립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거 중요한 개념 아닙니다. 이해하라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다. 별반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어쩌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부담을 미국처럼 너가 알아서 키우세요라는 나라도 있고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23번 대충 요까지 하면 대충 끝나지 않아요? 장문이 대체로 안 들어가니까 23번까지 하고 24번, 5번 들어갈까요? 뭐니 뭐합니까? 야, 경상저 24번, 5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여기 진도를 못 나갔어요? 뭐합니까? 저번에 15번 한다 해놓고. 아, 일주일에 1시간 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나갈지 안 나갈지도 잘 모르네요. 나가겠지 뭐. 그냥 하자. 이 원숭이들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원숭이도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학습하는데 잘 배운다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대충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니었는데요. 영장류가 뭘 할 수 있다고? 정교한 형태의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관계 추론이 얼마나 다방면일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두 개의 물체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한 개는 보상이 주어지고 나머지 한 개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실험을 했는데 쌍을 바꿔가면서 과제가 다시 시작될 때마다 조금씩 빨리 배우더라 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면 보상이 주어지고 저거 선택하면 보상이 안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딴 물건으로 바꿔가면서 했는데 조금 더 빨리 배우더라 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백 개의 새로운 물체 세트를 거치면서 계속 빨라졌고 계속 거의 완벽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습의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습의 속도가 빨라졌다.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좀 더 내려서 보겠습니다. 금방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물체의 쌍을 거치는 동안 원숭이는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원숭이들은 각 쌍에서의 두 자극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상적인 무언가 한 자극에 보상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배운 것처럼 보인다. 즉 새로운 쌍에 일반화함으로써 얘네들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 배우는 법 자체를 배웠다라는 소리를 한다. 한 개의 보상이 주어지면 나머지에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배웠다. 바나나를 배울래? 바나나를 먹을래? 사과를 먹을래가 아니고 바나나는 좋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선택하면 저거는 꽝이다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자, 그래서 다른 쌍에 일반화하니까 더 빠르게 뭔가를 배울 수 있었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구조 분석이 안 돼 있네. 하면 되지. 뭐 대단히 어렵다고. 프라이미트가 영장류 원숭이들이죠. 원숭이들은 BK 퍼블 오브를 합쳐서 뭐뭐를 할 수 있다. 캔처럼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복잡한 형태의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in naturalistic 환경에서 특히 그들의 먹잇감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즉 먹을 것이 부족하면 추론을 잘 합니다. 하지만 it is unclear, 불명확합니다. 주어가 it이란다. 뭐가 불명확한데요? How versatile their relational reasoning might be. 동사 먼저 찾고 주어 찾고 그 다음에 versatile이라는 애는 동사 뒷자리. 그래서 비동사 뒷자리니까 얘는 C. versatile 뜻이 뭔데요? 다방면의, 다면의, 다양한. 그래서 그들의 관계 추론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을지, 다방면일 수 있을지는 불명확합니다. 자, 1940년대에 학자인 할로우 하선생께서 메이크 디스커버리 발견을 하였습니다. 한 실험에서 1년의 실험에서 원숭이들은 learn to choose, 배우는 법,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쌍의 물체 중에서. 그런데 그 중 한 놈은 여기에서 위치가 들어가야 되죠? 어법문제로 낼 수 있겠죠? 상이 주어지고 나머지 한 놈은 요게 원 A는 상이 주어지고 B는 was rewarded 됐으니까 did not이 아니고 was not이 맞죠. 그래서 어법 문제로서는 요 was도 중요하겠고 요 which도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이 하선생은 알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each time이 할 때마다니까 whenever 태스크가 반복될 때마다 두 개의 새로운 물체를 가지고 반복될 때마다 몽키들은 알아내었습니다. 좀 더 빠르게 배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수백 개 하면서 원숭이들이 결국 from the second trial onward 두 번째부터 쭉 언제부터 쭉 거의 완벽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자, 하 선생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over the course of 뭐뭐 하는 도중에 반복된 페어링 도중에 그래서 여러 개를 반복 고르기 하는 도중에 원숭이들은 알아내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를.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원숭이들이 뭔가 추상적인 사실을 배웠습니다. 두 개의 자극 속에서 관계에 관해서 각각 쌍속의 that if one was rewarded,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한 놈이 상 주어진다면 나머지는 상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뭔가 추상적인 사실이 대절이죠. 그걸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다른 페어링에 적용시킴으로써 일반화하다라는 말은 결국 적용시키다라는 의미였죠. 함으로써 걔네들은 could learn ever faster,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아이도 똑같은 이 동사가 아니죠. 미안해요. showed가 동사죠. 자, 비슷한 필적하는 비슷한이란 뜻이죠. 비슷한 방식으로 테스트 받은 인간의 아이 또한 같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쌍들 중에서 요걸 고르면 뭘 주고 요걸 고르면 뭘 주고 하는 데서 뭘 하더라고? 애들은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을 다른 데다가 적용시키는 추상적 규칙을 발견해서 그걸 딴 데다가 적용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영장류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른 맥락에서 추상적 관계 추론을 적용할 수 있다. 자극에 많이 노출될수록 더 빠르게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제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주제를 살펴보시면 충분하겠다. 됐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